안녕하세요. 방구석 수학의 강동원입니다. 오늘 7일의 기적, 드디어 6일차를 맞이했습니다. 6일차. D-2일입니다. 2일. 여러분들 지금 아마 공부하시느라 이 영상을 많이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오늘 카메라 앞에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몇 분 계셨는데요. 그 질문을 오늘 잠깐 소개하고 시작을 할게요. 학생들이 지금 제일 관심이 뭐 다른 과목도 그렇고 수학 과목에서 서술형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술형을 어떻게 써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채점의 기준은 여러분 교과서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그 1등급 뭐 부교재를 쓴다면 1등급 교재의 그 뒤에 보시면 그 어디까지는 몇 점, 3점, 뭐 4점, 5점 이런 식으로 그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여러분 만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 전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서술형 풀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 1등급 수학의 서술형 풀이 있죠. 여러분 책에 지금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어디 있나요?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서술형 풀이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들을 한 번이라도, 그렇죠? 반드시 한 번이라도 그 풀이 과정을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점이라기보다는 점수를 이렇게 못 받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채점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정의를 쓰라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은 작년에 그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우리 학교는 기출문제집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학교잖아요. 정말 시험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출문제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시험 전에 준다. 뭐 굉장히 배려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기출문제를 주는 학교는 아마 저희 학교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데 없더라고요. 기출문제를 주는 학교는. 어쨌든 이 기출문제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데, 일단 작년 기출문제 그 정의문제가 한 2문제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의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똑같아요. 책에 있는 그 정의 그대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거든요. 책에 있는 그대로. 뭐 예를 들어 교과서가 보기가 불편하다 그러시면 여러분 이렇게 앞에 1등급 수학의 앞에 그 개념들 쭉 정리된 거 있죠? 요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확률 변수의 정의를 써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확률 변수의 정의를 써라.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그런 관계, 그렇죠?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나온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사실 뭐 어떤 학생들은 개념 정의를 쭉 한번 해달라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개념 정리는 사실은 누가 해야 맞는 건가요? 제가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직접 설명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시간 관계상 길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전에. 그래서 반드시 한번 개념 정리를 체크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그냥 잠깐 좀 훑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률 변수의 정의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확률 분포, 헷갈리시면 안 돼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는 다릅니다.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함수다. 함수 관계라고 설명을 했고요. 확률 분포라는 건 뭐야? 이제 표로 그리잖아요, 표.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표 여기까지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x와 그 각각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와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수업 시간에 확률 질량 함수, 이 둘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당연히 세 가지 기본적으로 설명했던 거고, 중요한 건 뭐였어요?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분산이 분산 정의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자, 제일 중요한 공식은요? 그렇죠. 제평마 평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렇죠?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1차식의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것도 꼭 공식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확률 변수에서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대표적인 분포가 뭐예요? 그렇죠. 이항 분포.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저 뒤에 나오는, 그렇죠, 정규 분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뭐 기호는 그렇죠, n, p로 표현이 되고요. 그때 각각의 확률은 뭐다? 그렇죠? 무슨 시행의 확률? 통립 시행의 확률. 그렇죠? 그래서 NCR의 뭐 PR제곱, Q의 N-R제곱 공식 지난 시간에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그래서 뭐 NP, NPQ, 루트 NPQ 이런 거 했었고요. 당연히 큰 수의 법칙 뭐예요? 큰 수의 법칙이, 그렇죠?
우리가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의 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어느 확률에 가까이 가더라? 수학적 확률에 가까이 가더라. 이러한 그 정의도 예전에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사실 오늘 개념 정리를 할 계획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마음이 걸려서 또 잠깐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정규분포. 여러분 정규분포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소확률 변수에서 그렇죠? 나타나는 대표적인 분포인데 그때 함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확률 밀도 함수다. 밀도 함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까 이항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정규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는 표로 그려지고 그렇죠? 이항분포는 표로 그려지죠. 그 다음에 정규분포는 그래프로 그려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그래프식 절대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생님도 외우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던 거 기억이 나고요. 사실 이거 왜 배울까요, 여러분들? 정규분포 왜 배운다고 그랬어? 실제로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정말 정말 좋은 문제들 많잖아, 책에. 정말 실생활에 관련된 그런 확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잖아요. 결국 핵심은 확률을 구하나요?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주변의 분포들이 정규분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정규분포의 확률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적분이 필요한데 이 적분을 구하기가 이 함수식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적분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한다? 무슨화? 수학자들이 여러분 선배 수학자들이 무슨 화 시켰어요? 표준화 시켰잖아. 그치? 표준화 변수 Z. Z는 자 뭐였어요? 시그마분의 X-N 표준 편차분의 점수 마이너스 평균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평균이 0 그죠? 분산이 1이 되게끔 표준화 시켰단 말이야. 왜? 그 표준화 시켜서 확률을 쉽게 구하라고 수학자들이 이미 인위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표는요 뒤에 그 확률 분포 그 표가 있죠. 만약에 이게 시험으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 뭐 가로쳐 놓고 단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책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정말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표준화 시켜서 넓이를 구하는 과정 그런 문제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선생님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굳이 제가 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됩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은 제일 뒤에죠. 그쵸? 뒤에 보통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그치? 왜? 가장 안 보기 때문에 제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뒤에 나온 지금 그 제목이 뭐예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입니다. 관계. 아이고 힘들었다. 이항분포에서 시행의 수를 충분히 크게 해주면 그렇죠? 충분히 크게 해주면 충분히 크게 한다는 게 뭐예요? NP가 5 이상 그리고 NQ가 5 이상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그렇지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뭐 주사위라든지 동전을 던지면 던질수록 시행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더라. 평균 주변에 몰리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확률을 구해라. 확률이 얼마니? 이런 문제들이 제일 많죠. 그럼 책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형태는 뭐야? 확률이 구하는 게 아니고 최저 점수를 구해라 라든지 그렇죠? 뭐 상수 A, B를 구해라든지 뭐 등등 그렇죠? 어떤 문제들은 뭐 기억, 니은, 뭐 3인 것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표 주어진 문제들도 좀 많이 있죠. 책에 표 주어진 문제도 많이 있고 대부분은 여러분 이제 그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제일 많아요.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하나 여러분들 기출문제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기출문제 있죠? 작년 기출문제라도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거라도 풀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해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해설도 한번 쭉 보시고 한 문제 풀고 해설 보시고 한 문제 풀고 해설 보시고 이런 방식이 시간이 없을 때는 괜찮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시험에 배점이 있어요. 배점이 쉬운 배점부터 해서 뭐 높은 배점까지 해서 뭐 쉬운 게 아무래도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배점이 낮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전략적으로 푸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서술형 먼저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객관식을 푸는 그렇게 투트랙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게 CPU가 두 개로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푸는 이제 학생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00점 맞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씩 풀지 않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푸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면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공부의 왕도가 있나요, 여러분들?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잘 풀어 오셨으면 아마
이번 확률과 통계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텐데, 뭐 다른 과목 하느라, 그쵸? 뭐 수투하느라, 뭐 영어 하느라, 국어 하느라, 뭐 소홀히 하셨던 분들은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그쵸? 본인이 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쵸? 후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풀이야 뭐 문제를 몇 번 푸는 게 좋습니까? 풀이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풀더라도 정말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 확실하게 이제 푸신다면 한 번 풀어도 충분히 만점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문제를 사실 제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문제 푸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잘 봤으면 좋겠고요. 내일 다시 마지막 7일차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만나요. 안녕.